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드 쌤입니다.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 이틀 연속 강력한 반등 이후에 살포시 쉬었습니다. 자, 어제 미리 말씀드렸죠. 다우지수가 이틀 연속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 후에 21선도 넘어와 있고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어제 우리는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움직일 것이다 라고 설명드린 것 기억나시죠? 자, 이 부분 다 한번 포착을 해볼게요.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만한 타이밍, 그런 가운데 밀리지 않고 약보합권으로 마감한 것만 해도 다우지수 굉장히 잘해주고 기특하게 마무리한 겁니다. 자,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21선 넘어와 있고 해줄 건 다 해줬습니다. 나스닥도 전저점 구간 이제 흔드는 정도 해서 이제 1600포인트 흔들고 다시 한번 이제 11200포인트 회복 시도 하기 직전에 휴식 숨고르기 하는 모습 정도 양호합니다. 그래서 오펙에서 이제 일간 200만 배럴 감산하는 부분을 확정 지었죠. 어제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회의 결과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좀 화가 났을 텐데 뭐 바이든 대통령은 나머지 동맹 국가를 더 화나게 했으니까 그 정도는 뭐 본인들도 이제 오펙도 본인들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는 오늘 반등이 나올 것이다. 또 때마침 환율이 1,400원 지지력 테스트하러 내려왔었죠. 그러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자, 보시면은 이 하락 추세선이 연장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까지 내려와도 아직까지 회복은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선 안으로 회복될 거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하락 추세선 회복되는 것이 기존에 말씀드렸던 요 개파락 나왔던 구간을 메우면은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뭐예요? 21선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 구간을 회복하면은 가장 좋은 거고, 그러면 이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갭도 한번 메울 수 있다. 그리고 21선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요 21선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 그리고 21선 위에서 다음 주까지 쉰다라고 하면은, 자, 그럼 이게 하락 추세선 상단 부분을 두드리고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생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상단 부분을 돌파한다라는 건 2400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운 수급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 뭐 주식 매수하는 건 좋은 거고요, 당연히. 선물을 대량 매수했었는데 어제 좀 줄였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추가 매도만 안 나와도 됩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혹은 10월까지 해서 또 채워놓으면 되니까요. 왜냐하면 선물은 12월 달까지, 12월 만기까지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올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대신 2400까지 올라갔을 때 9월부터 매수한 것을 모두 다 청산하지만 않으면 돼요. 혹은 모두 다 청산하고 최악의 경우는 이제 매도를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2400을 안 넘기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연말까지 이제 반등이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선물을 어느 정도 만기약 때라도 뭐 유지는 해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255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강하게 치고 갈 경우에는 이제 2750까지 볼 수 있는 거고, 약하다 2550, 그리고 선물을 2400 구간에서 매도까지 쌓는다면 2400 돌파 시도 정도만 하고 다시 밀릴 가능성도 고려해야 된다. 혹은 박스권도 고려해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 만기일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풋옵션 대량 매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개파락 나왔던 부분까지는 1차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공포 구간을 만들더라도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회복은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까지는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2300 부근까지 올라오는 거죠. 2300 부근이면은 2400 가는데 한 4%만 올라가면 되니까, 4%에서 4.5%만 올라가면 되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락 추세선 벗겨내는 게 좀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 개파락 나왔던 부분을 회복하면은 하락 추세선 안쪽으로 21선 그리고 갭 메우는 것까지 완성. 그리고
그 다음은 요 하락 추세선 상단을 회복하면 2400까지는 간다. 그리고 선물을 뭐 매도를 쌓지 않는 이상 한 번, 두 번 저항은 받겠지만 돌파 시도 정도는 가능하다. 매수가 유지되면은 2550까지는 가능하고 강하면은 2750까지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갭 메우는 정도. 뭐 많이 가야 뭐 한 2300 약간 아래? 2300 넘어가면 뭐 나이스한 거고.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상단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약한 것보단 강한 게 나으니까요. 2300 위쪽만 해줘도 아주 나이스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도 양호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반도체주가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도 뭐 DB하이텍을 비롯해서 LX세미콘 이런 종목들 기본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고, 코디엠이나 뭐 한미반도체,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실적 기대감 나오면서 뭐 강력한 모습 보이고 있고, 뭐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뭐 소부장 쪽 다 그냥 들고 나오면은 됩니다. 거기에 패키징 업체들까지 뭐 거기다 뭐 테스나, 네페스, SFA 반도체, 그리고 뭐 소켓 쪽에 뭐 ISC라던가 전체적으로 그냥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왔다. 반도체주 너무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밀려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서 반등 정도 나온 겁니다. 자, 조선주가 차라리 좋을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거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올해 중반 정도 되면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조호황으로 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다라는 거예요. 적자에서 흑자로. 예를 들면은 제가 현대이포조선을 가장 뭐 최선호주다라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적자 달리고 있다가, 그쵸, 2분기까지 적자 달리고 있다가 적자 규모를 점점 줄이고 2분기에 적자가 거의 없어졌죠. 자, 그럼 3분기에는 흑자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2분기까지 적자였지만 3분기부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좀 아슬아슬하긴 하겠죠. 이건 예상치니까. 근데 흑자 전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주가 그동안 적자 행진을 보이다가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다. 실적 턴어라운드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태조이방원 중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성장성도 좋고 지금 LNG선 점점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유럽에서 천연가스 필요하잖아요. EU 텍소노미 보시면은 천연가스 친환경으로 분류했죠.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가스관으로 해서 공급해야 되는 게 이게 막히는 상황이잖아요. 노드스트림 2는 아예 뭐 시작도 못 해보고, 노드스트림 1도 러시아가 장난질 치고 있고, 허건날 잠궜다 풀었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EU는 LNG선을 많이 발주해서 배로 날라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미국의 거라도 갖다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싸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 일으켜서 에너지 무기화하면은 미국은 사실 그렇게까지 나쁠 건 없다라고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미국은 오일, 가스 다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자국이 좀 쓰다가 이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원래 수출 안 했다가 오바마 때부터 수출하기 시작한 거니까 이제 수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셰일가스, 셰일유 쪽으로라도 해서 수출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NG선은 계속 많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호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가가 너무 낮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유가는 80달러 위쪽은 계속 유지해줘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지금 네옴시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네옴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됐는데 유가가 낮아서 투자가 불발된다? 문제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도 유가를 들어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배럴 감산하는 것, 이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조선주는 당분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거 당연히 좋은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기자재 피팅 이쪽 다 보시면 된다. 성강밴드 항상 뭐 우선적으로 말씀드리죠. 성강밴드, 뭐 하이로코리아, 그리고 동성와인텍, 뭐 태광, SSD, HSD 엔진, STX 엔진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가 내년 1월에 중고차 시범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현대글로비스 같이 보시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아예 뭐 바닥권에서 빌빌거리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토엔 같은 경우를 좀 본다. 그리고 케이카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얘도 아직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제외. 그럼 오토엔 정도만 보시면 되겠죠. 오토엔에 집중한다.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LG화학도 반등 정도는 모색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58만원 회복하면 또 66만원 정도는 한번 건드려 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돌파하면 뭐 더 나이스하고요. 자, 그리고 미래나노텍이라던가 이런 나노신소재 뭐 가장 뭐 대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종목들 계속 보시는 거고, 포스코케미칼 뭐 가장 뭐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LNF, 에코프로비엔 다 양극재 종목들은 기본이죠. LNF는 너무 많이 밀렸으니까 강하게 뭐 올라오는 게 반발 매수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밀렸으니까 뭐 11만원 위쪽까지는 와야지. 이거 너무했죠. 에코프로 BM 11만원, LNF 20만원 위쪽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나 뭐 솔루스 첨단소 이런 동박 쪽도 이렇게까지 밀릴 상황은 아닌데 너무 많이 밀어놨죠. 요것도 7만원에서 8만원 위쪽으로는 또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반등 정도는 나왔다. 뭐 아모센스 같은 경우도 뭐 충전 쪽으로 해서 많이 밀렸고, 뭐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밀려있다 보니까 반발 매수가 세게 올라오는 겁니다. 코스모신 소재 뭐 잊을 뻔했네요. 코스모신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밀려있으니까 반발 매수가 좀 세게 들어왔다 보시면 되고요. 풍력주 이제 슬슬 보셔야 돼요. 태양광하고 풍력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유니슨 계속 말씀드렸는데 2,000원 구간, 이 구간에 있으면은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바이든 방한 앞두고 제가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죠. 작년에 기상이유 때문에 풍력이 조금 이제 소외시 되고 했었는데 좀 과했다. 그래서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모멘텀을 못 찾아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모멘텀을 못 찾다 보니까 못 올라온 거고 더 내려온 건데, 2,000원 구간이면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고 바이든이 방한한다라고 하면 원전만 신경 쓰진 않을 거다. 바이든은 친환경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 골고루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탄소 배출권으로 연결이 된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뭘 본다? 원전이 그 당시에 먼저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태양광하고 풍력을 본다 말씀을 드렸죠. 태양광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저는 별로 기대감이 없습니다. 이거 해외 쪽에 기대감을 보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양광 풍력 다시 보실 때 됐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고요. 원전도 슬슬 살아날 때가 되긴 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일단은 15,000원 회복되는지를 보세요. 15,000원 회복되면은 그래도 한번 살아나면서 기존의 이 하락 추세선 회복했다가 22,000원 간 다음에 시장 영향력으로 좀 밀렸죠. 그러니까 요 하락 추세선 요 구간을 뭐 내려올 때 보면 한 16,500원쯤 되겠네요. 16,500원 정도 회복되는지 잘 보시고, 빠르게 회복되면 16,500원, 늦으면 16,000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회복되는지를 잘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됐고, 뭐 휴캠스나 뭐 후성이나 뭐 이런 종목들, 뭐 캠트로스, 뭐 그 그린 케미칼 최근에 뭐 강력하게 올라왔었고, 그리고 뭐 에코프로라던가 유니드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려있죠 지금. 이런 종목도 기술적 반등 나올 때가 됐어요.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고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순환매 기대감 갖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자, 식량 관련주 어제 말씀드렸죠. 자, 푸틴이 점령지에 대해서 합병하는 부분을 최종 서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여러분을 공포로 몰아섰던 핵전쟁 발언 있죠. 이거 무난한 합병을 위해서 액션 취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푸틴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좀 제정신은 아니죠. 그쪽 입장에서는 뭐 정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땐 제정신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 제정신이 아닌 놈이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맞지만, 이거 전략적으로 보면은 최종 서명하면서 무난하게 넘어가려고 핵전쟁 얘기한 거 아니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시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미래생명자원 뭐 이런 관련주들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뭐 간간히 반등이 좀 잘 나왔습니다. 미래생명자원, 뭐 대주산업 이런 종목들, 뭐 고려산업 이런 종목들, 식량 관련주들,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 볼만하다 했는데 반등이 일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지되지는 못했어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 식량 관련주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고 정상적인 섹터에 돈이 쏠리면은 식량 관련주는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계속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환매 돌다가 시장이 쉴 때 얘가 순환해서 쉬는 자리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미래생명자원, 대주산업, 고려산업, 신성올릭스, 한탑 뭐 이런 종목도 있지만 뭐 푸드나무라던가 이런 종목들 틈새 시장으로 노릴 수 있다고 했죠. 푸드나무, 한국맥널티 이런 종목들 틈새 시장으로 한 번씩 노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제지 관련주 중에 무림그룹주가 굉장히 강했는데 국내 최초로 냉동식품 종이 포장재를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친환경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도 좋으냐는 조금 물음표긴 해요. 종이로 되어 있는 것들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볼 때.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잘 해결이 되어 있는지가 좀 뭐 관심사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글로벌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국내 최초라고 하면 수요는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무림페이퍼, 무림SP, 뭐 무림PMP 이쪽이 전체적으로 움직였고요. 자, 10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AVCNC라던가 뭐 스킨앤스킨 뭐 이런 종목들 움직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련주들 화장품 섹터들 한번 보시면서 OEM, ODM 쪽이랑 뭐 연우 이런 용기 쪽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고 관광객이 늘면은 이런 파라다이스라던가 GKL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나 뭐 JTC 이런 쪽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광 쪽하고 이런 환전 쪽 같이 보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이 XR 관련주들 다시 움직였죠. 선익시스템, 나무가, 뉴프렉스 요 3인방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면서 저항을 건드리거나 나무가 같은 경우는 저항을 넘어와 있죠. 그래서 요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서 강했던 섹터들이죠. 그리고 나서 빠져나갈 공간 없이 시장 영향으로 밀렸는데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고점 부분까지 올라온다라고 이거 추세 자치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미코 말씀드렸는데 전구체 배터리용 차세대 배터리인 거죠. 고체 전해질 상용화 쪽을 뭐 추진한다라고 해서 뭐 오늘까지 연속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정도에서는 한번 막힐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래도 9,000원 위쪽을 잘 넘어가 줬고요. 그리고 만원 구간 이 구간을 살짝 걸쳐놨습니다. 그러면 대응은 간단합니다. 내일 만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분할 매도 하시면 되고 만원 위쪽 유지한다라고 좀 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 같은 경우도 틈새 시장으로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데 최근에 정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정책 펼친다라고 해서 15조 원 얘기 나오면서 올랐다가 유지되지 못하고 최근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장주들 한번 관심 가져볼 수 있겠죠. 자, 3,300원이 회복되면은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틈새 시장으로 순환매 돌 수 있다라는 정도 참고하시고요. 자, 제로투세븐이나 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까지 같이 볼 수 있겠죠. 삼성출판사는 왜 올라왔다? 자회사인 스마트 스터디, 그러니까 즉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한다, 상장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한번 올라왔다 휴식 취하고 있는데 이런 저출산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밀렸죠. 바닥권에서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라온테크나 뭐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조금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데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이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인탑스, 뭐 에브리보, 티로보틱스, 뭐 스맥, 사이맥스 이런 로봇 관련주들 순환매 한번 노리는 거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자, 엔터주도 좀 최근에 좀 많이 밀려 있죠. 근데 밀렸다가 한번 반등 이후에 이렇게 다시 이중바닥성 움직임 보이는 거 보면은 JYP부터 시작해서 YG 엔터, 요즘 블랙핑크 굉장히 뭐 빌보드에서 날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YG 엔터 볼 때는 YG 플러스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M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옴시티도
엮여 있으니까 SM도 같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 관련주까지 함께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쪽 뭐 순환매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 공략까지 일단 친환경 쪽 먼저 보시고 조선주도 어떻게 보면 조선주도 친환경이죠. 그래서 조선주 그리고 친환경 이런 쪽을 중심으로 보시고 이제 IT 쪽, IT 섹터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 나오는 쪽 많으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 노린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환매 노리는 섹터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주워 담아 놓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제 뭐 하루 실망감 느끼셨을 텐데 실망할 필요 없다. 오늘 미국장이 뭐 크게 밀리면 1% 이상 밀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약보합권 정도만 유지해주면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반등 구간이니까 반등 정도 노리시고 그 이후에 얼마나 또 반등 강도가 나올 수 있는지 반등이 제한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하면서 또 꾸준히 수급 동향 그리고 순환매 섹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